주말인 어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00명을 넘기면서 10일 연속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4차 대유행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정부는 오늘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신규 확진자가 1,454명입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확산세가 여전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지난 주중에는 좀 확산세가 좀 꺾이는 듯한 양상을 보이더니 네. 주말에도 여전히 주중하고 같은 숫자를 보여서 네. 좀 다시 다음 주 초에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주 월화의 확진자 수를 봐야 네. 수도권 4단계 격상 효과를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 기준으로 역대 최다 확진 기록이라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보면 이제 청해부대, 지금 아프리카 해역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에서도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 300명 가운데 한 101명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거기서 68명, 아직 200명은 검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려했던 집단 감염이 정말 현실화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배안이라고 하는 게 워낙 밀집되고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확진자가 한 명 발생하면 이제 빠른 속도로 전파가 돼서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공간입니다. 예.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자가 진단 키트, 소위 이제 신속 항원 검사라고 하는 그 검사를 했는데 이제 음성이 나왔는데 나중에 PCR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왔다고 하는 게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건 이제 만약에 그 검사 결과의 음성과 관계없이 초기에 증상이 있었던 이제 승조원을 잘 격리 조치를 하고 최종적인 PCR 결과 검사에 따라서 조치를 했다면 조금 발생 규모를 줄이거나 늦출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 부대원들을 신속히 이제 교육시켜서 치료도 하고 확산을 막는 것을 주력할 예정인데 오늘 이제 수송기를 급파한다고 합니다. 국내에 후송되기까지 어떤 대응들을 조금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현지에서는 일단 그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격리 조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상태가 좋지 않은 장병들에 대해서는 보존적 치료, 산소 공급 등의 적절한 조치가 현지에서 이제 의료진을 아마 군의관이 탑승을 하고 있을 거니까요. 이루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사실 우려가 많았던 대목입니다. 지난 3일 민주노총 도심 집회가 열렸었죠. 네. 당시에도 방역 당국이 상당히 우려를 하면서 집회 자제를 촉구했지만 어쨌든 몇천 명이 나와서 이제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 가운데 지금 뒤늦게 이제 현재까지 3명이 확진이 된 상황입니다. 집회 참석으로 이제 감염이 집회를 참석해서 감염된 건지 아닌지 아직 감염 경로나 이런 거는 확실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자칫 추가 감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집회가 시작돼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13일 이후에 이제 확진이 됐기 때문에 최대 잠복기 14일을 고려하면 거의 끝 무렵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끝 무렵에 확진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경우에 이분들에 의해서 추가적인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감염의 위험이 이제 존재하는 상황에서 야외라고 하더라도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집회를 한 거는 방역에 굉장히 위협적인 어떤 요인이 된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어쨌든 참가자들에 대해서 전원 검사 행정 명령이 지금 내려진 상황이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졌던 이 4차 대유행이 지금 비수도권으로 지금 계속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어제까지 보면은 확진자 가운데 한 30% 안팎이 지금 비수도권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에 휴가철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강원 지역 해수욕장이 속속 개장을 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확진자가 지금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일단 강릉 같은 경우는 바로 선제적으로 3단계 이렇게 방역 조치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했는데 제주도도 내일부터 3단계로 네. 격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수도권을 워낙 강력하게 지금 4단계로 막아놓으니까 비수도권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하는 예, 그런 것 우려가 같습니다. 있죠. 그리고 이제 네. 이게 휴가철과 겹쳐서 이제 특히 젊은 층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관광지들로 휴가를 네. 가는 효과와 맞물리면서 풍선 효과의 효과가 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도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확진자 비율이 보통 한 7대3 정도 됐었으니까요. 예, 이제 네. 근데 4차 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면서 그 비율이 수도권에서의 확진자 비율이 85%, 뭐 네. 80%까지 좀 올라갔던 상황이라 예. 7대3 정도의 비율이 되는 거는 뭐 통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4차 유행의 시기에 수도권의 대규모의 그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네. 이제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사실상 뭐 수도권을 봉쇄하지 않는 한 비수도권으로의 풍선 효과를 막는 방법은 결국 비수도권 이제 관광지에 휴가를 즐기러 가시더라도 가능한 한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네. 지역에 있는 보건 당국에서는 빠른 검사와 역학 조사들을 통해서 이게 대규모 M차 감염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비수도권 유행 상황에 따라 지금 방역 당국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제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4명으로 지금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네. 비수도권에서도 지역별로 이 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를 4명으로 통일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비수도권인 경우 사적 모임의 허용 인원이 4명, 6명, 8명 등 지역마다 달라서 국민들께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명까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지역에 따라서 4명, 6명, 8명 이거를 무조건 4명까지로 제한하는 그런 방안을 각 지자체에서 지금 논의해서 아마 오늘 오후에 최종 발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 관리를 위해서는 통일해야 된다는 주장도 많지만 일부에서는 국민 피로도만 또다시 높이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마다 지금 숫자가 다르기도 하고 네. 같은 단계여도 또 사적 모임의 숫자를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가져가고 있어서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침을 이해해야 지킬 수 있는데 이렇게 혼란스럽게 사적 모임의 숫자를 만들어 놓으면 몰라서 못 지키게 될 상황이 이제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수도권에서의 감염이 비수도권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라 사적 모임의 숫자를 통일함과 함께 그 기준을 좀 4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형태로 강화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제 피로감의 문제는 사실 국민들이 2주간의 뭐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정부 지침에 따라서 못 지킬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굉장히 정부 당국의 방침에 이제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고 뭐 백신도 열심히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방역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국민들을 피로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고 언제까지만 참고 기다려 주시고 다음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좀 명확한 전망, 뭐 출구 전략, 뭐 공존 전략 이런 것들을 좀 정부가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2주만 참아달라, 1주만 참아달라는 메시지를 정부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게 끝이 보이지 않으니 피로감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부터 대구에서는 가수 나훈아 씨 콘서트가 지금 열리고 있다 그래요. 사적 모임 인원은 제한하면서 콘서트장은 수천 명이 이제 한꺼번에 와도 된다는 거냐, 방역 지침이 과연 이게 타당한 거냐라는
그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다른 그 방역 조치하고는 그 균형이 맞지 않는 좀 너무 관대한 조치였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더군다나 이게 이제 4차 유행의 시기와 맞물리면서 더욱 네. 우려를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유지해도 네. 특히나 실내인 경우에는 감염 전파의 위험이 있는 것이라서 네. 조금 애초에 정부가 요 공연장에 대해서만은 지나치게 좀 관대한 지침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우려입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이제 허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뭐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예, 또 이미 뭐 표가 다 판매되고 한 상황이라 주최 측에서도 물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상당히 뭐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스터 트롯 일부 콘서트의 경우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이렇게 코로나 4차 대유행이 하는 상황에서 이런 콘서트를 강행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자발적으로 콘서트를 네. 미루자라는 움직임도 보이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이죠.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비난을 받는 그런 네. 행태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일부 선수들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뭐 호텔에서 술도 마시고 거기다가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죠. 문제는 이제 이거 자체가 방역 수칙 위반인데 여기에 동선까지 거짓 진술을 했다는 말이죠. 이런 행위들이 이제 결국 의료진 그리고 여러 가지 피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성숙한 시민 의식을 불러준 국민들의 노력을 정말 허망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힘든 가운데도 지금 방역 수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네. 많은 국민들의 어떤 노력을 좀 허탈하게 만드는 네. 그런 이제 이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7명이 한 공간에 모여 있었는데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함께 있었던 건 아니고 시차로 다녀간 것이다라고 같은 이제 진술을 하게 되면 그 방역 당국이 역학 조사를 할 때 이제 그 잘못 판단을 하게 되고 그 잘못된 판단이 자칫해서 방역망에 구멍을 만들고 그게 N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은 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결국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쿄올림픽 결국 네. 개막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주일간 도쿄 평균 확진자 수가 한 900명 가까이 되는 네.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수촌에서 이제 첫 확진자가 나왔어요. 네, 네. 선수는 아니지만 일단 확진자가 나왔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현재 IOC 위원이죠. 전 탁구 선수이기도 했던 유승민 위원이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 판정이 나왔단 말이죠. 네. 당연히 감염 확산 우려에 대한 게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선수 사례는 뭐 가기 전에 2차례 이제 네. PCR 검사를 받았고 2차례 예방 접종도 다 받은 상황이어서 이제 드문 돌파 감염의 사례로 이제 이해가 그러게요.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백신의 효과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돌파 감염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 빈도는 대단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네. 외국은 보통 10,000명에 1명, 우리나라는 지금 한 5만 명에 1명 정도의 빈도로 발생하고 있어서 네. 뭐 그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긴 하는데 있기는 하다라는 네. 것이고요. 도쿄나 일본 전체 확진자 수는 뭐 아시아 전역에서 지금 4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뭐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본 도쿄의 인구가 서울의 인구의 한 1.4배쯤 네. 되니까 뭐 900명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한 600명 그런 정도의 수준이니까요. 네.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수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거는 선수촌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그렇죠. 것이고 네. 이게 뭐 이번에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가더라도 비슷한 일이 올림픽 기간 중에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기 네. 때문에 이게 뭐 선수단에서의 집단 감염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고 네. 얼마나 적은 규모로 그러니까 대회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규모로 잘 막고 넘어갈 수 있느냐가 참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수촌에만 지금 보면 최대 한 18,000명 정도가 머물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몇 년을 준비해서 이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애쓴 선수들일 텐데 네. 본인의 어떤 뭐 잘못이나 이런 것이 아닌 그냥 선수촌에 같이 있었던 상황에서 정말 좀 운이 나쁘게 감염이 되면 정말 인생 최대의 위기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방역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 많은 선수들이 한꺼번에 있는데. 지금 뭐 돌파 감염의 사례도 있고 검사를 하더라도 그게 잠복기 기간 중에 어떤 때는 양성이 되고 어떤 때는 음성으로 나타나기 네. 때문에 검사만으로도 완벽하게 감염된 사람을 걸러낼 수 없는 상황이라 네. 뭐 지금 그 할 수 있는 아마 최대한의 조치를 일본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으로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네, 하고 넘어가죠. 내일부터 이제 우리 고3 학생들 또 네. 고등학교 전 직원들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요. 수능을 앞둔 접종인 만큼 처음 백신을 우리 수험생들 맞는 네. 거고 어떤 점에 좀 유의를 해야 될까요? 이제 뭐 이상 반응이 역시 이제 문제일 텐데요. 예. 이제 가벼운 발열이나 뭐 오한이나 주사 부위의 통증과 같은 그런 가벼운 이상 반응은 대개 2, 3일이면 사라지니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예. 혹시나 이제 뭐 열이 너무 심하게 나거나 뭐 오한이 심하면 네. 아세타미노펜 계열의 진통제, 해열제 같은 네. 거를 이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주의해야 될 부작용은 심근염인데요. 네. 아주 이제 드물긴 하지만 젊은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심장 근육의 염증이고 대개 접종한 후에 뭐 하루 이틀 길면 한 일주일 사이에 나타나는 가슴의 통증과 네. 호흡곤란을 주증상으로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으시면 대개는 그 심근염일 경우 심장 근육이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그 심근 효소가 혈중에 높은 수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혈액 검사를 하면 쉽게 진단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고3 학생들 아마 많은 학생, 학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접종한 후에 증상을 좀 자세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본격화한 4차 대유행 지금 비수도권으로 확산하는 그런 양상인데 지금 현재 보면 봉쇄 없이 최고 강도 조치 4단계잖아요. 짧고 굵게 끝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